예,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800 시대,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하며, 종목을 또 선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코너별로 가겠습니다. 먼저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평소보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만나게 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코스닥 800선 네. 돌파니까 사실 의미 있는 거죠.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요. 종가는 800선을 밑돌았습니다만 이제 기대감이 높은데 지난 금요일 평가부터 좀 해주시고요. 코스닥은 800선에 안착할 것인가 혹은 이제 더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코너에서는 코스닥 얘기 한번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 방송에서 그런 표현 몇 번 썼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부러지는 지수 맞냐. 한 번에 부러지는 값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 상승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스닥 상승수. 700개 넘게 나왔거든요. 요즘 맞아요. 코스닥 상승수가 7, 800개씩 나오는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셀젠진이라고 불렀었던 소위 코스닥이라고 써놓고 셀젠진으로 읽는 그 시장 분위기에서 확산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얼마 전 시장까지는 소위 코스닥 800, 900, 1000 부르는 이 시장에서 불만 있는 투자자분들이 꽤나 있으셨을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이 셀젠진에 코멘트는 드립니다만 제보고 돈 쥐어주고 매매해봐라고 하면 셀젠진은 매매 안 할 것 같거든요. 성향이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선택인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탠스에 맞으시는 분들은 재밌는 장이었겠지만 그 스탠스에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코스닥 종목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강세인데 본인의 코스닥 종목은 뒤처지는 이런 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후반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주 후반장은 같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더 오르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장중 800을 찍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끝날 때까지 상승수를 견조하게 유지시키면서 나름 재밌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거래소만 너무 간 거 아니냐, 삼성전자만 너무 간 거 아니냐, 코스닥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KRX 250이라든지 새로운 이 추종 인덱스, 뉴 인덱스들이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따라가는 ETF 신규 설정이 또 만들어질 거고 ETF 신규 설정은 또 새로운 바스켓 매수 수요를 만들어낼 거고 그래서 선순환 도는 코스닥 시장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야, 요즘 대세는 코스닥이지. 기울기가 좀 가파르면 어때? 한동안 못 올랐는데.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각이 좀 많이 이동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거래소 재미없어. 못 올라. 삼성전자 봐. 탄성이 멈췄잖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반대 효과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예를 들어 중요한 지지선 값을 강하게 하향 이탈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 이제 코스피 안 되네요.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조정폭이면 이거 고저가 폭으로 따져도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폭이고 지난 금요일 코스피 종가가 2544.3p니까 고가 대비해서 보면 1% 남짓한 움직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러졌다?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고 요즘 제가 방송에서 위험 선호도 함부로 꺾지 않는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양대 지수 모두 좋다. 오늘 특집은 코스닥을 불러드립니다만 코스닥이 특집 좋은 시장이니까 거래소가 안 됩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코스닥의 확산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거래대금이 10조 원씩 찍는 이 기록적인 시장, 물론 여기 가장 큰 지분은 누가 들고 있었을까요? 셀트리온이 셀젠진 쪽에서 가장 큰 지분을 들고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거래가 줄기는 합니다만 상승수가 800개, 700개 이렇게 나오는 시장이면 이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집중이 풀렸다. 10조의 거래대금, 코스닥에서 10조의 거래대금을 찍을 정도로 한쪽으로 과하게 쏠려 있었던 시총 상단 이 시세에 주목했었다라고 하면 지금 지난 목요일,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엔 그런 그림 없어도 시장은 2%가 오르고 0.5%가 빠지는 시장이어도 700개 이상 올랐다. 그래서 코스닥 시세의 확장세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신라젠 몰빵 쳐서 들고 계시다 라는 분들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각도에서 코스닥을 쳐다봤느냐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시장은 와우 좋았다 라든지 뭐 지금 이제 좀 꺾이는 건가 라고 읽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도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확산을 얘기하기 시작했으면 나름 나쁘지 않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제약바이오가 주도했었던 이 시세의 리드가 워낙 이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긴 합니다. 더 간다, 뭐 무리다라는 의견을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 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은 누가 100% 정확하게 때릴 수 있을까요? 역반응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더는 무리구나라는 반응이 나왔을 때나 얘기할 수 있는 그림들이지, 이 그림만 보고, 뭐, 무리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코스닥 150 정기 변경에 셀트리온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뭐 워낙 그쪽을 많이 쳐다봤으니까 그러실 수 있었죠. 그래서 KRX가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평소보다 굉장히 빠르게 정기 변경을 발표를 했습니다. 15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제외 종목에 셀트리온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셨을 텐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외 종목에 셀트리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빠지냐? 다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카카오 사례를 대입해서 봤을 때 1월 중순에서 하순 이 사이에서 아마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들, 이 의미 있는 종목들만 한 페이지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알고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방향만 보라고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펄어비스고요, BH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PSK, 에코프로, 제이홀딩스. 최근 움직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150 인덱스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매입 니즈가 시장에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엄청 몰리는 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관심이 많으셨을 셀트리온 카카오 사례를 대입시켜서 분석해 본 결과 물론 다른 증권사의 분석을 좀 참고했습니다. 1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정도에 코스닥 150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시가총액 넘버원 10%짜리 종목이 편출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냥 정기 변경에서 빼고 다음 이 인덱스 K200 인덱스에 갖다 끼자라는 의견들도 나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KRX의 이 발표는 이번 코스닥 150 정기 변경에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발표고요. 1월 중하순 경에 이제 편출이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거래소로 옮겨간 셀트리온은 코스피 200의 편입 니즈가 특별 편입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마 예상되는 시점은 3월 만기일 다음 거래일 요 정도 시점으로 읽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증시 응원들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코스닥 첫 페이지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150이던 새로 만드는 KRX 250이 됐던 간에 지금 12월 중순에 편입되는 걸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동안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가수요가 있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만기 때까지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KRX 250의 발표가 있을 거고 거기를 추정하는 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아침에 팍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슈는 일단 이 코스닥 150 편입 수요에 대한 매입 니즈는 조금 남아있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뉴 인덱스가 발표되고 나서 그게 시장에서 얼마만큼 먹히는지를 보면 그 이후에
이 뭐 추종값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늘 이제 뉴스라고 하는 게 모멘텀이 뉴스가 나오고 나면 모멘텀이 좀 식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남은 그 실제 인덱스에 편입될 때까지 혹은 편입되고 나서의 수급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통상적으로 편입되는 날 종가에 매수가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만기일 날 예. 이 변경이잖아요. 만기일 종가로 변경이니까 그때 매입 수요까지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코스닥 시장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이제 코스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네. 부분하고요. 주요 변동되는 이야기, 관련된 이슈들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동성을 감수하던가 네. 아니면 마요의 일을 걸어가든가. 저는 제 색채에서는 거래소 종목들이 맞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거래소 종목들 10종목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다 거래소로 예.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종목 한번 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예. 네.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죠. 맨 처음 삼성전자인데요. 사실 제가 이 제한 포트폴리오라는 걸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목들은 뺐다가 다시 꼈다가 다른 거 꼈다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종목은 삼성전자였죠. 한번 보죠. 이거 뭐 올 초서부터의 움직임인데요. 뭐 방향성이 어긋났으면 뺍시다 라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 넘버원 종목, 코스피 시총이 한 25%가량 되는 종목이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누구도 이 거래소 힘들겠어, 거래소 끝났어, 부러졌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차트를 보고 선 하나 그어봐 라고 얘기하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다 글 겁니다. 여기다 긋는 이유는 뭘까요? 삼성전기인데. 네, 예. 삼성전기인데. 이거 뭐 정고점 인식하는 자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네. 여러 번 두드리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트라이고요. 만약에 돌파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신고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I는 이미 신고가 쓰고 있죠. 방향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도 막혀있던 자리를 뚫어내는 신고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생명 저희는 이거 세트로 묶었죠. 삼성전자하고 세트로 묶여있는 종목이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탄성이 조금 멈춰서긴 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종목의 제한 종목 중에 4종목이 삼성가입니다.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서 보는 삼성가는 뭐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일반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넷마블 게임즈를 14만 8천 원인가 편입을 하고 18만 원대 한번 편출을 했다가 다시 재편입을 해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이 탄성이 많이 멈춘 부분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부러질 것 같으면 진작에 부러졌을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블락드리니 이런 부분들 수급적으로도 계속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CGB도 올라와서 꺾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부진했었던 게 요즘 이 먹었던 걸 다 뱉었던 현대제철하고 SKT 먹었던 거를 뱉어냈었던 SKT 이 두 종목이었는데 10종목 모두 다 날아가면 좋겠습니다만 기다리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이 있는 상황이고요. 모비스도 먹었던 부분을 일부 뱉기는 했습니다만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환이 요즘 너무 많이 빠져서 뭐 워낙 강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아마 이 현대제철하고도 마찬가지로 뭐 현대가 묶여있는 현대차 그룹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기대 모으고 있는 종목은 최근 편입이죠. 대한항공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가 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59달러 지금 30일에 있을 오펙 정기회의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유가 그리고 원화 강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싫어하죠. 이 달러 부채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 코멘트로 요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날 오펙 회의가 열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대는 뭔가요? 감산 연장이죠. 네, 감산 연장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산 양을 늘리는 걸 기대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감산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거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거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조치가 안 나오면 유가 어떻게 될까요? 급락하겠죠. 산유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 빠지는 이슈를 알고 있는데 그대로 결정을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감산 연장 조치가 발표가 될 거고 그 이후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한항공의 시세도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종목 체크해봤습니다. 네.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가 지금 초기에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요. 네. 감산 연장을 좀 밀어붙일 거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기대죠. 예, 그러니까요.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코스닥은 지금 앞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일적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부채 비율도 줄고 이렇게 합니다만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힘은 역시 수급. 기대감과 수급이잖아요. 가수요인데 그러면 이제 코스피 중심의 포트폴리오인데 중심이 그동안 이제 늘 말씀하신 게 중심은 이제 실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까지 실적 모멘텀으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 모멘텀이 약간 좀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코스피를 보면서 이제 어떤 그런 핵심적인 방향, 흐름, 테마, 키워드는 뭘까요? 이런 얘기들 예.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거 코스닥 웬만하면 하나 거 껴요. 예. 셀젠진 안 하고 딴 거 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딴 거 끼면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 보이면은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는 이 코스피의 매력이라고 하면 특히 대형주 쪽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이 변동성에 강한 주식이라고 표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요. 셀젠진이 날아갈 때 그 변동성 감수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머지 다른 코스닥 종목을 들고 있는 이 투자자분들께서 셀젠진을 계속 쳐다봤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적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 종목이 같이 묻어서 움직여버리면 어쩌지? 라는 우려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대형주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묻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물어보셨던 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대형주 쪽에 뭐라고 이제 실적 보고 왔었던 장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향후 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커질 수 있는 변동성에서 안정성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좀 강한 포트, 좀 변동성에 강한 포트 이런 성격을 좀 제안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청와대 청원이 유행 중이잖아요. 이걸 검토하라, 이걸 확대하라. 장효혁 팀장의 포트에 코스닥 종목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반영하라. 이런 그 청원과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생각은 하고 있다. 근데 종목을 끼어넣기 위해서 끼어넣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전에도 들어갔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흐름을 예측을 해주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번 한 주는 또 이제 금토일가 있어서 금리도 올리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마지막 주간인데 대응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각도 얘기를 아까 했어요. 코스닥 증시 지수는 하나인데 쳐다보는 각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증시가 좋았을 수도 있고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너무 과하게 쏠려 있었던 셀젠진에서 나눠지고 있는 정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쪽 시세가 또 한 번에 부러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800p 이상은 누가 봐도 신고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가는 종목도 함부로 꺾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의 화이팅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800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마켓 시그널 특집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효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